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이번 주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사장이라 부사장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서울 시민의 최대 민원 사안은 무엇일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의 민원을 우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예전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이 모였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다양한 민원이 모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주간지와 이제 서울시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인데요.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서울시 응답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 서울시 응답소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요즘에 우리가 뭐 다산 콜센터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산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민원을 모으는데 그 민원을 모아놓은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최근 3년간에 해결된 민원 이제 369만 2,398건을 조사를 한 것인데요. 엄청나네요. 네, 진짜. 저것도 이제 엄청나지만 실제로 모이는 전화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산콜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오는 전화가 평균 한 2만 3천 건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한 전화 수만 4,400만 건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해결된 민원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번에 분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400만 건의 민원 전화. 네, 10년 동안. 물론 그 중에는 뭐 장난 전화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죠.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제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123만 건이 넘는 그런 민원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공통점을 묶어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건 뭐 장난 전화도 있을 수 있지만 중복되는 의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분류와 소분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총 26개의 대분류로 일단은 분석을 나눠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소분류가 한 18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민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어떤 분류된 그런 카테고리가 있나요? 네, 그 26개지만 역시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교통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이 전체의 46.1% 정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170만 건의 이제 대분류 중에 중분류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이 143만 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체 민원 중에서도 38.8%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백 개의 소분류 중에서도 이 하나의 소분류 하나가 이제 전체에서 이제 38.8%를 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다 보니까 특징이 그렇네요. 실제로 교통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압도적이지만 가로정비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압도적이고 청소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압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분류 중에서도 딱 두드러지는 몇 개의 카테고리들이 확실히 전화들이 몰린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쪽의 민원이 집중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불법 주정차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인가 이런 것도 조사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화도 있고 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앱으로 이제 민원을 넣게 되면 그 안에서 위치 정보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143만 건 중에 49만 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로 나오는 것이 마포구 서교동.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홍대 근처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동네에 사실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밤이나 뭐 저녁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아닐까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빠진 데 중에서 저 대학로도 있는데 대학로는 빠졌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딱지 진짜 많이 띄었는데 오히려 딱지를 많이 끊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 우리 그 1위를 차지한 이 교통 민원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가로 정비라든가 청소 민원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앞서서 말씀 이제 먼저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불법 광고물 그리고 이런 입간판 이런 무단투기 이런 것들에 좀 관련된 내용이 좀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도로나 4위부터 6위까지도 아까 보면 나왔지만 뭐 최대 민원은 이제 보안 등이 고장났다, 아니면 소음이 있다, 뭐 유기동물들이 있다 이런 것처럼 신고를 하면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보니까
이제 바로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주로 전화 민원 같은 걸로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심각한 민원들보다 좀 어떻게 보면 자잘한 민원들이 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민원인 것처럼 뭐 착시 효과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전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 민원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예. 뭐 제가 뭐 구청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이런 데에 모이는 민원은 내가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원은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어떤 뭐 신고를 했을 때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신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하철 9호선이 갑자기 정체됐어요. 예. 뭐 지하철이 너무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민원에 많이 나오진 않고 아하. 그것보다는 내 앞에 당장 지금 불법 주차돼 있는 차가 있어서 그걸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특징인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뭐 복지나 어르신, 장애인 또는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요게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긴급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전화나 앱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닌 좀 장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전화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보기보다는 어떤 그 기관의 이 요청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게 뭐 소방안전 같은 경우가 23위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고를 불이 나서 해야 되는 거는 119가 있기 때문에 119에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뭐 소화기가 덜 비치돼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소방 시설이 파손돼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에 연락이 좀 많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서 일단 그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서 봐야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런 것들도 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들이 어떤 자축에 특별히 많이 쏠리는 민원들 같은 거 아까 마포의 주정차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각 지역별 구별로 어떤 정책을 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연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1위 외에 2, 3, 4위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가로정비를 볼 수 있는데 가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원인데도 강남구에서는 8,100건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강동구는 5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이제 전체 가로정비의 수가 47만 건 정도인데 그 중에서 5만 3천 건이 강동구의 수였으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청소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나 이제 성북구, 관악구의 비교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도로의 환경 또는 그 지역의 특성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입간판이나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도로가 넓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편하게 다닌다라고 하면 그게 덜 불편할 것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좁은 골목이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입간판 같은 거에 상당히 강력한 과태료를 매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청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북구나 관악구의 특징 이제 아시다시피 언덕이 많고 골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불법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소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소음과 관련된 얘기에서는 강남구가 이제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주거 시설과 상가 시설 또는 근무 시설이 요즘에 혼합되어 있는 강남구 특징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민원 신고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역별 지역구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활동가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만 보면 환경적으로는 도봉구가 제일 살기 좋은. 네네. 예.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들의 어떤 분석. 네.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또 이런 것들의 한계점은 없는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과연 누구에게 민원이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라는 거를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알 수 있다는 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것처럼 이 모든 이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특성은 긴급함을 가지고 있거나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만 생각해 보면 선거 전략을 짜거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거나 내가 지역 활동가다라고 하면은 소위 주민들이 좋아하는 또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주제가 뭔가라는 걸 또 반대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를 보더라도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전략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것을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잘 해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낸다면 분명히 우리 정책에 또는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는데 그렇죠. 거기서 빠짐없이 나오는 게 불법 주정차 문제였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만큼 민원이 많고 그리고 또 그 불편한 것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단속만 좀 잘해도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맞습니다. 점을 또 맞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